자, 오늘 수투 단원의 마지막 시간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비슷한 같은 평행의 단원으로 도함수의 활용이 있었죠. 도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은 도함수의 활용 단원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난이도가 어려웠었나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럼 정적분의 활용도 딱 그만한 사이즈 혹은 그보다 더한 이제 미적분을 같이 쓸 수 있으니 더한 단원 이라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 원래는 그랬으나 이제 교과과정 간소화, 예, 수학을 쉽게 라는 기치 아래에 다 떨궈내고 딱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넓이고 하나는 속도와 거리인데, 실상 속도와 거리는요, 도함수의 활용 맨 마지막 단원명이 뭐였었나 기억해 보세요. 도함수의 활용 맨 마지막 단원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였어요. 속도와 가속도였어요. 이게 미분에 있었던 단원이라면 적분에 있었던 단원의 이름은 지금 위치와, 아니 속도와 거리야? 속도와 거리인데 같은 단원이겠죠. 네, 맞습니다. 같은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은 뉴턴에 대한 헌정 단원, 그러니까 뉴턴이 왜 미분을 만들었는가? 그럼 미분 태어날 때 적분은 뭐 나중에 태어나냐? 그 아니지. 당연히 적분도 같이 태어났죠. 미분 태어나는 날. 예. 그러니까 그때 물리학자인 뉴턴이 위치라는 아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구나. 속도라는 아이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구나를 수식적으로 끌어내고 밝혀내는 순간, 즉 미분이 태어나는 순간 적분도 같이 태어난 거라고요. 따라서 제목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실상 하는 일은 앞에서는 위치 주고 미분시키기, 속도 주고 미분시키기, 뒷단원에서는 가속도 주고 적분시키기, 속도 주고 적분시키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물론 디테일은 있겠지. 설마 세상 일이 이렇게 간단하겠어? 우주선 쏘기가 그렇게 쉬운 거야? 아마 스타쉽 영상 봤어요? 우주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우주선 이렇게 쐈다가 걔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거치대에 걸쳐지는 영상? 못 봤어요? 저는 공대생입니다. 과학고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반평생을 살아왔어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대다수의 지식들은 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기반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때 그 입시에 미쳤던 공돌이 아저씨들이 그 장면을 보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경악을. 그러니까 그게 왜 놀라운 건지를 이해해야 놀라울 거 아니야. 예.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하고. 쐈던 로켓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니 다시 거치대로 돌아와. 한 번 더 쏠 수 있지롱. 이게 정말 이게 일어난다고?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하지만 씨발 난 놈일세. 대단한 놈일세. 이런 생각.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이런 걸 공부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인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고요. 그게. 자, anyway. 그래서 이렇다라고 밑에 떨거지를 띄고 나면 이제는 남아있는 단어는 넓이 하나인데요. 넓이. 근데 넓이를 또 배운다고? 이상하지 않아? 정적분이 넓이라고 안 했어요?
뭐 이런 거지. 맞습니다. 정적분이 넓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니 어떤 fx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 a로부터 b까지 x축과 이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기호가 발명된 것 맞아요. 맞고, 예, 정의는 이제 안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능으로서 얘를 부정적분하여 a를 넣고 b를 넣고 둘이 빼면 진짜로 이 넓이가 나온다까지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적 목적을 위해 발생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넓이만큼 이동한다예요. 넓이만큼 이동한다. 이 넓이의 양이 내가 이 물체를 이동시킨 그 거리에 해당한다, 이런 건데, 요는 물리학적 목적에 의해 이동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있다는 거죠. 이쪽이라는 건 지금 선운동을 전제로 하는 건데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명시해 줘야만 얘를 물리학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학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로 정의를 출발시키기는 했지만 실제로 x축 아래로 함수가 내려가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x축과 y축을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넓이에 해당하는 음수값, 여기서 여기까지는 넓이에 해당하는 양수값. 그래서 최종 결과는 그 두 계산법이, 예를 들어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5다라고 하면 그 최종 결과는 3이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야. 수학적 정의상. 이해되시겠어요? 예. 넓이에서 아이디어의 발상을 출발했지만 그 값을 음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의 넓이라는 개념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난 관심 없고 무조건 x축과 둘러싸인 넓이 내놓으라고. 넓이. 얼마든 넓이 내놓으라고. 그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고 나한테 넓이 내놓으라고. 요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넓이를 원해? 그러면 음수 못 나오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음수 못 나오면 하게 되겠네.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내가 예시를 든 세 가지의 개념, a부터 b까지 fx가 만약 x축 위로 떠 있는 애라면 그냥 무시당하고 바로 적분하면 넓이 나오겠죠. 넓이 나오겠죠. 근데 x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애라면 사실은 마이너스 3인데 그걸 뒤집어 올릴 거 아닙니까? 이거 쳐놓으면 뭐 하는지 배웠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내가 또 절망에 빠지는 거고. y는 fx의 절대값 x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 가야 돼요. 접어 올려라. 그러니까 x축과의 높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뒤집히기만 하게 되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3이라는 넓이를 내놓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케이스는 어떠냐면, 이런 케이스는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원래 2인데
예, 이 0 아래로 내려간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게 되니까 예,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리게 되니까 1 더하기 2 해서 3을 내놓게 된다. 요런 발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럼 절대값을 달고 적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값을 달고 적분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공식은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당신들이 할 일은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정적분하려는 구간 내에 x축 밑으로 내려간 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접어 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로따로 구간 적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간 적분. 그러니까 여기 A부터 B까지라고 했지만 C를 둬서 A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를 dx 하셔야 되고 C부터 B까지는 F를 dx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가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넓이. 일단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열변을 토하며 한번 설명했었던 함수의 차 얘기. 그러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뺀 그래프의 실체가 뭐냐. 네? 두 그래프의 차이의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높이값 두 개 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의 함수들에서 아래의 함수들을 빼면 위가 높고 아래가 낮은 애들은 그 차이가 플러스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요 짝대기들이 X축에 와서 꽂히는 현상, 꽂히는 형상으로 요렇게 감소를 하게 되고, 요 아래에 있는 이 짝대기들, 이 짝대기들은 아래에서 위를 빼는 게 되니까 함수값이 낮은 애에서 높은 애를 빼니 그 값이 음수로 나오겠죠. 음수로 밑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꽂히게 된다. 두 높이가 같으면 빼면 0일 테니 당연히 0을 지날 테고,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일치라는 건 이 짝대기 길이를 딱 잡아서 쭉 내려보면 진짜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 요 짝대기 길이를 쭉 잡아 내려보면 진짜로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놓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만약에 시키면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두 녀석을 만나게 하는 교점을 찾아서 이만큼을 구해내면 되는데, 이만큼이라는 게 결국 얘와 얘를 이렇게 한 놈의 여기와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g dx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물론 꼭 만나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만나야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요렇게 돼서 어차피 X축의 수직인 라인으로 우리가 쪼개는 거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제가 이거 S 구하고 싶어요 하면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 찾아내서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 걸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지가 알아서 칸막이를 딱 만든 다음에 요 넓이 구합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착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났다고 하네요. 이거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고 싶어요? 적분으로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라인, 예를 들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을 요렇게 잘라서 만든 이 짝대기들의 총합으로 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예시는 못 드리겠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하려고 드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렇게 혼란을 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인테그랄하고 dx 할 때 이 dx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부터 x축을 도마로 무한 채를 썰 거야. 근데 그 채는 도마니까 수직으로 써는 거예요. 수직으로 썬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 dx가. 따라서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도마에 수직으로 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뺀다면 어디서 빼는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갈라서요. 요렇게 갈라서 여기가 위의 함수, 여기가 아래 함수가 되는 이런 수직들을 자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F 빼기 G를 A부터 B까지 한 D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이렇게 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전히 F고 여기는 H 함수일 때 F 빼기 H를 B에서 C까지 DX한 그 결과를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기울었다고 해서 기운 사선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도마를 X축으로 씁니다. X축. 도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이프니츠가 왜 이런 기호를 썼을까? 이게 라이프니츠 논문에 나온 기호인데요.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는 세계 최초로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해보면 시그마를 이렇게 열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AK를 놓지 이 뒤에 뭐 짝 맞춘다고 이런 짓 안 하잖아. 뭐 또 뭐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기호가 로그 했는데 여기다 숫자 써야 되니까 내가 짝대기 그어야지, 이렇게 닫아야지, 이런 기호 안 하잖아. 뒤를 막는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놈의 인테그랄은 앞뒤를 막고 가운데다 피적분 함수를 쓰게 돼 있다고.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나름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재치 같은 겁니다. 이게 재치. 이걸 재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수업 외적 번외 과학사 이야기니까 오히려 이런 건 기억을 잘들 하겠죠.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기를 곱하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fx dx 이렇게. fx dx. 이게 하나의 유니트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니트인데 어떤 유니트냐면 이렇게 생긴 휘어있는 곡선면 부분에 넓이를 그 이전까지는 못 구했단 말이에요. 못 구한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이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게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곡유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불가능이었는데 요 불가능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냐면 현서 돌아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냐면 야, 이 X축 도마에다 대고
그 중국 쇼츠 보면 가끔 나오죠, 이거. 그 양배추 썰기. 애들이 막, 걔네들 막 두부 막 썰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풀어보면 막 노루 궁뎅이처럼 나오고 막 있잖아. 그렇게 썰어보자는 거야. 그렇게 썰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얇게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머리카락의 100분의 1만큼으로 썰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에 졸라 얇아서 이게 도대체 곡선으로 안 보이는 순간이 나올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술에서도 그런 조형물들 있잖아. 왜 가까이서 보면 막 멋있는 곡률인데 가보면 이렇게 나무젓가락들 붙여놓은 거, 내지는 무슨 레고 왕국 이런 거 가보면 멀리서 보면 둘리가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다 직육면체들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인간의 감각 또는 수리학적 감각, 이제 리미트를 동원하는 거니까 수리학적 감각에서 이 간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0은 아닌, 극한이 딱 그 개념이잖아요. 0은 아닌데 영원히 줄어드는 어떤 가닥을 하나 만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노마의 넓이를 내가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얇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잖아. 그 세로가 바로 fx라고요. 함수값이니까 어디에 있는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변수 x에서의 높이, 그래 fx라고 이름이. 그럼 옆에 있는 이 dx는 뭐냐? dx는 x인데 도대체 이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을 fx로 하는 거야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얇은 극단적 얇기의 x. 한마디로 뭐 어떤 개념이냐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델타 x, 이 정도. 이걸 dx라고 보는 거예요. dx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dx는 알고 보면 세로 곱하기 가로입니다. 세로 곱하기 가로. 그리고 요 유니트를 x를 옮겨가며 촘촘히 더해라. 얼마나 촘촘히? 연속으로 보이게. 연속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띄엄띄엄 더하면 시그마고요. 연속으로 더하면 인테그랄이에요. 시그마는 S의 조상뻘 되는 로마자고 S는 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도 더한다고요. 얘도 잘 보시면 S입니다. 인테그랄도 S를 딱 잡고 쭉 늘린 거예요. 그게 썸이에요. 썸. from to. sum from to 넓이 유니트. 아시겠어요? 이게 나름 자신의 재치라고 생각하는, 이과들의 재치란 게 그렇지 뭐. 근데 제 이 얘기를 이해했다면 잠깐만, 그러면 도마가 꼭 X축일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네? Y축을 도마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함수가 y는 fx가 될 리도 없겠지만 y는 fx 꼴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x는 gy 꼴이어야 돼요. x는으로 표현된 함수여야 하고,
예, 그때 이 중간에 있는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Y에 대한 가로의 길이가 누구냐? 바로 GY가 되는 거죠. X의 좌표 이야기입니다. GY가 되는 거죠. 그럼 그 GY가 가로면 세로 역할이 필요하네. 세로 역할 뭐라고? 극단적으로 얇은 두께의 Y축 DY가 되는 거죠. DY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걔를 촘촘히 더해라 A부터 B까지 이러면 넓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이 GY는 대부분 다 원래는 Y는 fx를 알고 있는 함수의 역함수예요. Y는으로 쓰는 걸 X는으로 바꿔라 이게 역함수잖아. 그래서 요거를 아주 간명하게 이미지화하기 위해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넓이는 S 이퀄 A부터 B까지 세로 곱하기 가로 이렇게 세로 곱하기 가로 X, Y로 표현하면 쉽잖아. Y가 세로, X가 가로. 요렇게 돼 있다면 뭐야 이거? 요렇게 돼 있다면 이 넓이는 A부터 B까지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에 틀림없이 Y는 fx 이렇게 있을 테니 그 fx, x로 표현된 y의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예. 요 놈은 x는 gy꼴로 되어 있을 테니 y로 표현된 x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슨 y, dy 이렇게 바뀔 거고요. 예. 둘 다 넓이가 됩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전에서 쓰려면 또 고난이 있어요.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기했고 요러면은 사실상 넓이 얘기 끝난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길이, 부피를 더해서 여기 한 파트가 원래 마무리되는 건데 길이도 없어졌고 부피도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넓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 된 거고요. 이제 논외편 하나. 뭐냐면 이 수투 특인데 대상이 다항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정적분 계산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 있으시면 정적분 계산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실컷 계산했는데 틀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진짜 짜증나요. 틀렸을 때 더 짜증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을이니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면 난 풀어야 되는데 적분을 시켰는데 적분을 가급적 안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적분을 가급적 안 할 수 없을까? 예.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예. 적어도 대비를 해두면 한마디로 외운다는 얘기예요. 공식 외운다는 얘기예요. 대비를 해두면 적분을 좀 생략할 수 있겠다. 예. 그 지난번에 얘기한 예를 들면 이런 거 2차 함수에 두 근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기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의 면적 두 근 사이의 면적 그리고 이것도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의 면적이 맞아요. 이것도 내가 여기 근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근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걸 구할 때와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이 2차 함수에서 이 1차 함수를 빼게 될 거고
빼면 최종 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 2차 함수에도 두근이 있을 테고 그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사실상 이 넓이랑 같은 거거든. 네. 그거는 2차와 2차가 만나도 똑같고요. 2차와 2차를 연립해도 최고차의 개수가 지워지지 않는 한은 최종적으로는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요런 거를 이제 공식을 외워놓고 한 방에 처리하면 적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교과 과정에서 권장이 아니라 교과 과정상에 그럼 이게 공식이니 외워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뭐 학교 선생님도 제안하실 거고, 예, 이렇게 사교육에서 학원 강사들이 제안하는 거고, 더 많이 외운 놈이 더 빨리 푼다. 더 많이 외운 놈이 실수 덜 한다. 이렇게 이제 권장하는 거죠, 권장.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외우는 법이 좀 있는데요. 외우는 법. 얘만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생긴 무언가를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이때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 그래프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변곡점이 x축으로 올라오면 두근 사이의 간격이 같아집니다. 같아질 때 이때 이 한쪽 넓이, 둘 중에 한쪽 넓이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되거든요. 자, 하나 더. 3차 함수 중에 좀 독특한 애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한마디로 실근과 중근을 갖는 3차 함수.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은 또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 예. 요 녀석의 한근을 알파, 실근을 알파, 중근을 베타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무 다항함수가 아니라, 예, 특징이 있는 다항함수의 넓이에요. 특징이 있는 다항함수의 두근 사이로 둘러싸인 면적을 외우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최고창 계수에 절대값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건 양수건 우리는 그걸 양수화 시켜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넓이가 반드시 비례 부분으로 들어간다. 일종의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근 사이의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두근 사이의 간격. 예, 정말로 베타, 알파 둘이 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두근 사이의 간격을 보는 거예요. 간격이 얼마인가. 그 간격에 거듭 제곱을 붙이는데, 자, 여기가 2차예요. 그럼 공식은 지금 몇 차지? 여기가 3차예요. 3차 함수입니다. 두 개가. 근데 공식은 몇 차지 둘 다? 4차. 3차 적분하니 4차. 2차 적분하니 3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4차 함수 중에서도 좀 독특한 애가 있죠. 요렇게 생긴 애. 실근과 삼중근을 갖는 4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또는 W 모양의 4차 함수가 X축에 낀 가서 생기는 이 넓이,
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경우. 도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S 이퀄 절대값 A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 됩니다. S는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외우는 패턴을 아시겠죠? 2차면 적분해서 3차, 3차면 적분해서 4차, 4차는 적분하니까 5차. 뭐가? 두 근 사이의 간격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늘 비례상수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작 암기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이놈이겠네요. 요 숫자들이 달라지는 거겠네. 이제 그때 뭐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라인을 타고 가볼게요. 6과 12예요. 6과 12. 딱히 그러니까 특별한 개연성? 특별한 개연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암기법이니까 그렇게 외워두세요. 이거 2차죠. 6. 2, 3은 6. 2 곱하기 3은 6. 이거 3차죠. 3 곱하기 4는 12. 그냥 그렇다고요. 그게 뭐 꼭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밌게도 얘가 4, 5, 20입니다. 그리고 얘가 5, 6에 30이에요. 선생님 얘는 4차인데요. 이러지 마세요. 특별한 개연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요거 4개는 쉽게 외웁니다. 2, 3은 6, 3, 4, 12, 4, 5, 20, 5, 6에 30이에요. 이건 왜 4인데요? 몰라? 결과가 그냥 그렇게 나와. 아무튼 얘만 따라고 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합쳐갖고 1, 2는 2 하든가. 뭐. 근데 이게 두 개 합쳐 놓으면 맨날 반쪽 물어볼 때 그 쪼개는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넓이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컨대 요걸 외운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정적분 계산할 때도 이게 다항함수의 중근과 실근 사이의 넓이 또는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의 넓이다 싶으면 전 적분 안 할 겁니다. 당신들한테 풀어줄 때도 적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공식을 못 외웠는데 뭐 적분을 해야 되는 이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옵션으로 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외우라고 준 거죠. 반드시 외워서 쓰십니다. 왜냐면 이 특이 케이스를 벗어나는 모든 넓이는 다 그냥 적분을 해야 돼요. 진짜 귀찮아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찮습니다. 특히 3차 함수 이거 사이즈 달라가지고 여기 넓이 따로 구해야 되는 거 공식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거 안 외우니만 못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짜증나요. 이거 적분할 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 적분들 나한테 많이 주어졌는데 생략할 수 있는 애를 그냥 넘기지 말자고. 공식 외워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특별 대우해야 되는 애가 있죠. 2차 함수. 2차 함수는 이제 지금처럼 단순히 요렇게 둘러싸인 애, 요렇게 둘러싸인 애, 또는 이렇게 둘러싸인 애, 이렇게 둘러싸인 애에 대해 S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2차 함수만의 고유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외워두면 적분을 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함수는 축대칭 그래프죠.
그럼 좌우가 똑같을 거예요. 좌우가 똑같을 텐데 요 축을 두고 두근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반반 쪼갤 수 있잖아요. 간격을. 그 반으로 쪼갠 간격을 하나만큼 뒤로 밀면 하나만큼,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게 하나만큼 뒤로 밀어서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예, 그 넓이가 얘랑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 대칭이니까 반대편으로 보내서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도 같겠죠. 예, 이게 항상 같습니다. S.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 1대 2대 1인데 이 1대 2대 1의 넓이가 항상 같아요. 이 참수의 특징이고 그건 뭔가에 의해 기울어져도 똑같습니다. 예, 기울어져도 똑같아서 이렇게 두근 사이로 간격이 잘렸다. 이게 반이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보내고 요렇게 하나 보내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시면 예, 항상 SSS로 같습니다. 또 어차피 벌써 용량 초과시겠지만 영상이니까요. 예, 돌려보시라고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해놓으려고요.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 나오면 엄청 귀찮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외부의 한 점에서 얘한테 접선 2개 그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2개의 접점을 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점을 이어 만든 직선, 이걸 이제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이름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극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극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는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요런 거에 해당하니까. 근데 여기를 시킬 때가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원본으로 구하려고 들면 이 두 접선을 각각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접선에 의해 만들어진 교점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교점을 중심으로 잘라서 요쪽 근과 요 교점 사이를 얘 빼기 얘로 적분해야 돼. 그 다음에 요쪽 근과 요 교점 사이를 얘 빼기 얘로 적분해야 돼. 엄청 귀찮아요, 이거. 많이 짜증나요. 근데 이게 예외 없이 이 넓이의 절반입니다. 수학적 원리에 의해, 과학적 원리에 의해 반드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이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어요.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가 2분의 1 S다 또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 S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적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질문하면 귀찮아요. 외워뒀다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먹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죠. 이차 함수의 경우 요렇게 이제 그게 뭐 원점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자기가 꼭지점을 놓은 자리가 있겠죠.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원점으로 할게요. 원점으로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꼭지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꼭지점을 한쪽 모서리로 하는, 이게 올바른 표현이겠다. 꼭지점을 한쪽 모서리로 하는 직사각형은 이 곡선 자체가, 이차 함수 자체가, 뭐 y는 ax제곱이라고 하죠. 이차 함수 자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대 1로 내분합니다. 그래서 적분이 필요 없이
오히려 가로,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3분의 1 하면 이쪽의 넓이가 돼요. 혹은 이쪽 적분을 원하면 3분의 2라고 하면 돼요. 이 전체 넓이에. 항상 성립. 그러니까 이게 뭐 A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폭이 얼마짜리냐, 내지는 이 직사각형의 사이즈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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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없어요. 이 직사각형을 작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2대 1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차 함수는 거의 적분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외워서 쓰면. 여담인데 옛날에 무슨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은지원이라는 출연자가 자기 그 동료들한테 문제를 낸 거야. 뭐 이게 미국의 뭐 하버드 출신의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뭐 못 맞추고 뭐 10세 미만의 몇 명이 맞추고 뭐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가 선분 두 개를 선분이 아닌데? 선 두 개. 선 두 개를 그어 넓이를 3등분 하시오였어요. 질문이. 선 두 개를 그어 넓이를 3등분 하시었어요. 그리고 정답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었거든. 선 두 개 그으면 이렇게 3등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마름모라는 애와 사람들이 이렇게 기묘한 뭔가 교차점을 만들어서 이 넓이를 구하려는 그런 거를 그랬다고. 근데 이제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TV 프로그램을 보던 한 수학 강사는 보자마자 바보야? 여기서 이차 함수 하나씩 그으면 되잖아, 이렇게. 2대 1이니까 2대 1 되고 2대 1 되고 남은 거 하나 1이니까 1대 1대 1 되잖아요. y는 x가 붙이면 되지.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끝났어요. 역시 난 T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이쪽에다 꼭지점 대고 2차 함수 하나 더 그으면 1대 1대 1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궁금함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안 끝나지. 그럼 이거 2차만 이런 건가요? 혹시 3차나 4차에서는 패턴에 해당하는 성질이 없을까? 궁금하겠지. 그래서 진짜로 또 시도해보는 사람이 있겠지. 찾아냈습니다. 정말로 3대 1이 되더군요. yx 3차에 이 변곡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이 3차 함수가 3대 1로 내보내요. 얘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될 텐데 요거 4대 1로 쪼개집니다. 뭐 잘 쓸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때 유용하게 써라. 진짜로 끝!